안녕하세요, 모토와의 박병환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인데요. 이 아이오닉 6는 현대자동차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4도어 패스트백형 전기차 모델입니다. 자, 이 4도어 패스트백이라는 이 차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오닉 6를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6의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6는 기본적으로 먼저 선보였었던 프로페시 컨셉트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프로페시 컨셉트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끈하게 떨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유선형 차체가 아주 매력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번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페시 컨셉트를 양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생산성, 생산 단계에서 이런 생산성을 또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들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페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전면부의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뭔가 좀 디테일이 화려한 게 많죠. 특히 전면부에서 봤을 때 이 헤드램프랑 이 공기구 사이에 있는 요 한 줄의 이 검정색 라인, 이 라인도 되게 좀 보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디테일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센서들을 좀 더 깔끔하게 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좀 고민을 하다 보니 또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20-30년 전에 생산됐던 차들 보게 되면은 이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니쉬가 들어간 차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디자인이 꽤 많았어요. 8, 90년대. 근데 그때 차들이 또 생각나는 부분이긴 해서 저는 이 검정색 요 라인 그렇게 아쉬움이 드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LED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각형의 이런 페로메트릭 패턴으로 되어 있는 또 LED 중앙 상시등 및 방향지시 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등화류뿐만 아니라 이 헤드램프 안쪽에도 이렇게 사각형의 이런 장식들이 또 새겨져 있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차가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좀 심심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지만 이렇게 화려한 디테일들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차를 좀 더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 6의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측면을 꼽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후면으로 갈수록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떨어지는 이 루프라인, 정말 매력적인데요. 특히 이 아이오닉 6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포일러를 2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공기가 흐르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후방에도 생기는 와류 같은 그런 형상들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스포일러를 적용함으로써 차를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20인치 알로이 휠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아주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 245에 편평비 40인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끄럽게 흐르는 이 루프라인을 타고서 후미 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이 아이오닉 6의 또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좌우 일체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 안쪽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파라메트릭 패턴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훨씬 화려한 그런 후면부를 또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의 스포일러에는 또 이렇게 보조제동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행 시 후방 차량의 시인성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오닉 6의 이 트렁크 리드 쪽에는 이 카메라와 또 버튼이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디테일 같습니다. 보통은 이 가운데 쪽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이 버튼을 좀 어디 한 군데다가 숨겨놓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또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이라서 이 부분도 꽤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뒷좌석을 또 6대4 비율로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짐 공간이 좀 부족하면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뒷범퍼는 거의 통째로 디퓨저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화려하면서도 아주 스포티한 그런 인상을 잘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듭니다. 일단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정말 갖춰야 될 건 아주 충실하게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실내라서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틀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완전히 일체화를 시켜놓은 이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이렇게 반반 이게 나눠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또 세 가지의 테마를 또 제공을 하고 또 지금 이 중앙부에 있는 이쪽 디스플레이에서는 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아주 최신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이 UI도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공조장치 패널 이렇게 아주 별도로 빼놓은 거 이거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차들에 이런 공조장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화면 안에다가 다 이제 몰아놓는 그런 게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혹은 아니면 지금 운전을 좀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이걸 또 이제 꺼내서 써야 되고 아니면 이제 상시로 이게 나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제대로 된 햅틱 센서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버튼을 직접 이렇게 누르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마련하는 편이 전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이 플로어 콘솔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로팅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컵홀더와 더불어서 이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후방에는 이렇게 또 별도의 작은 이제 수납 공간과 더불어서 또 이제 플로어 콘솔 박스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콘솔 박스 안에는 이제 두 개의 USB Type-C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 차량과 직접 연결시켜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등을 이제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전송하는 USB 포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오닉 6 인테리어에서 대단히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이야 다 이제 문 쪽에 있는 게 거의 상식이긴 한데 근데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플로어 콘솔 이 가운데 쪽에다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오닉 6 이 패널 이 부분도 뭔가 되게 좀 복고적인 그런 감성을 들게 해줘서 이 부분도 꽤 인상적인 그런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고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이렇게 정말 극도로 미래적인 또 이런 디테일이 또 숨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아이오닉 6에는 이제 사이드 미러를 대신해서 이렇게 외부 카메라로 대체된 이런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제조사에서도 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제조사들 거를 보면은 이 도어 트림 이쪽 패널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시인성을 좀 저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오닉 6의 이 후방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던 요 시선 이동 있잖아요. 이 시선 이동에 딱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자, 그리고 이제 내부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 패스트백 형태고 또 이제 하단에 이제 배터리가 수납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내 공간에서 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차에 타고 나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공간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준중형 세단에서 중형 세단 사이? 그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감을 지금 앞좌석에는 느끼고 있는데 이 다음에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그 공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뒷좌석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일단 제대로 된 이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똑바로 또 앉아야겠죠? 자, 이렇게 좀 똑바로 앉았는데, 앉으니까 머리가 이 천장에 끼네요. 아무래도 이 패스트백형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 뒷좌석 공간을 특히 상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도 좀 있는 편인데다가 좀 머리도 좀 커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머리가 끼긴 해도 적어도 목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목이 꺾이지는 않는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물론 이제 평균 신장에 좀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그냥 뭐 일반적인 준중형 내지는 이제 중형 세단 정도와 비슷한 그런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뭐냐면은 이 바닥입니다. 바닥이 완전히 평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이렇게 둘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룸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개의 USB Type-C 충전구와 더불어서 이 암레스트의 이 컵홀더 그리고 이 옵션에 따라서는 이제 좌우에 이제 2단계
여전 기능 등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오닉 6와 함께 이렇게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 AWD 모델입니다. AWD라는 것은 이제 모터가 앞뒤로 이제 하나씩 두 개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설치된 모터가 총 239kW 정도의 이제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데, 이거는 적당히 이제 미터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20마력 선의 그런 최고 출력을 이제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605Nm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05Nm라고 하면은 이제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환산하면은 대략 60kg 포스미터 이상의 이제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의 이 가속 성능을 한번 또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에코 모드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 현대자동차의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한번 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오, 와, 이거 뭐? 오, 와. 아니, 이게 320마력 수준? 그 이상인데요. 네. 제가 알던 300마력대 출력의 이 동력 성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아주 가열찬 그런 가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차는 최대 토크가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환산했을 때 6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 차에 거의 한 5리터 이상급의 그런 엔진이 얹혀져 있다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가열찬 이 가속감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발하듯이 가열차게 가속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 차에 무슨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방금 뭔가 딴 세상에 왔다 온 기분인데, 그리고 지금 이 현대자동차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아까까지만 해도 끄고 있었는데 이걸 키니까요. 야, 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제가 이전에 포르쉐 타이칸을 트랙에서 시승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보다도 뭔가 더 격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소리가요. 네. 지금까지 이 전기차에서 약간 이렇게 연출해주는 식의 이런 이제 사운드 튜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이 전기차 특유의 그런 이제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걸 또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사운드 튜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같으면서도 뭔가 그 내연기관차만의 그런 뭔가 이 가속하는 그런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충을 잘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현대자동차가 예전부터 뭔가 이런 부분, 이런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 전기차에서만큼은 전혀 못지 않습니다. 네. 못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난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감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행 모드를 전환했을 때 이런 이제 스로틀 응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캐릭터를 보여줘요. 자,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 놓은 상태인데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기가 조금 겁이 난다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막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요. 진짜 밟는 만큼 이게 팍팍 나가주는 이런 느낌을 또 이제 주고 있어서, 자, 이제 등판 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 와, 뭐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진짜, 와, 아주 그냥 맹렬하게 튀어나가주네요. 그리고 이 차가 대단히 공기역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하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탄탄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안한 느낌이 진짜 1mg도 들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이 고속주행 안정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다 보니 아주 무거운 이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서 딱 무게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안정감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핸들링, 이 조작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안정감 있고 또 의외로 민첩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차가 중량이 2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포츠 세단에 올라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조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BMW의 퍼포먼스 세단에 올라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운전자가 하라는 대로 아주 착착 이 몸을 비틀어주는 이런 아주 민첩한 이 몸돌림.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입가에 웃음이 터나지 않은 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침 비가 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승차감과 정수성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성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현대차 내지는 제네시스 차종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 후륜 둘 다 W 시봉 기반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EGMP 플랫폼 특유의 아주 배터리가 이 휠베이스 안쪽에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덕분에 무게중심이 중앙 쪽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중앙에서 딱 잡아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절묘하게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안겨주면서도 또 안정감은 안정감대로 아주 충실하게 잘 챙기고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도심에서 출퇴근 단거리 우회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쾌적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차를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소음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배려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지는 현대차 엠블럼을 달고는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제네시스 브랜드로 이거의 형제차를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정숙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던 게 스티어링 휠인데 이 스티어링 휠이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이제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성향의 주행을 할 때도 물론이고 좁은 길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좀 여러 번 조타를 해야 될 이런 때가 왔을 때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아쉬운 게 조금 있는데요. 이 차가 의외로 회전 반경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후륜구동 기반이고 거기다가 아무리 이게 모터가 앞에도 또 달려 있다고 해도 이게 회전 반경이 이렇게 크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커서 주차할 때 조금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긴 해요. 근데 그것만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정말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주행 질감과 또 이제 운행의 쾌적함, 편리성 등을 아주 두루두루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능동 안전장비,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안전운전 보조 장비들이 아주 충실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 아이오닉 6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기차 모델들을 이제 시승을 해왔었는데 이 아이오닉 6는 그 중에서도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아주 훌륭한 경험을 안겨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 아이오닉 6는 이 외관뿐만 아니라 이 주행 질감 면에 있어서도 정말 스포츠 쿠페에 근접한 그런 질감들을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경험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을 굳이 들춰내고 싶지가 않게 돼요. 저는 이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없진 않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 공간적인 면에서의 아쉬움이 좀 큰데요. 특히 저 뒷좌석의 저 상부 공간, 저 이제 머리가 끼고 또 이제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좀 좁다는 거. 그 점만 제외하고 나면은 이 아이오닉 6는 이 외관도 아주 유려하게 잘 뽑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도 그 외관에 걸맞은 아주 훌륭한 주행 성능과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거의 400km가 넘는 그런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해외 브랜드에 있는 이런 스포티한 이런 전기차들 중에는 사실 이 아이오닉 6의 주행 거리를 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아이오닉 6는 적어도 국내 시장 한정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